뭐 로봇 회사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돼서 올해 좀 많이 네. 좀 주가들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받으시면 웹 3.0 기업이나 메타버스 AI 기업들이 아마 올해 미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들 기업들의 좀 행보를 유심히 보시면은 좀 IT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기업에서 한 20여 년간 IT 트렌드 또 IT 산업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제 경영 전략을 이제 연구하고 또 분석해온 수석 연구원이고요. IT 컨설턴트이면서 다양한 그 산업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큰 IT 트렌드를 조망하고 올해 2013년에 어떠한 메가 트렌드가 있는지를 10대 성한 빅테크 9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이제 CES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CES 2023이 큰 화두가 됐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아이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여 개의 테크놀로지가 소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올해 핫할 특히 이제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초고대 AI라든가 웹 3.0 또 모빌리티 로봇 같은 그런 이제 2013년을 주도할 만한 메가 트렌드 9가지를 선정해서 이제 빅테크 9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40여 가지는 소개가 되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또 CES라는 게 예. 아시는 분은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요 CES 행사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세계 가전 박람회란 뜻입니다.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는 약자인데 이게 매년 지금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초마다 열리는 이제 거대 IT 가전 행사인데요. 원래는 이제 100세 가전 중심으로 열렸던 행사였는데 점차 이제 모빌리티, 모터쇼 같은 느낌의 어떤 자동차들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IT, 뭐 각종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IoT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웹 3.0과 메타버스까지 이제 등장하면서 정말 이제 전 세계의 빅테크들, IT 기업들이 모두 참가하는 어떤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ES 행사에서 그 인상 깊게 보셨던 그래서 40개 중에서 9개를 이제 선별하신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뭐 9개 이제 제가 선별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제 CES에서도 주목을 했고 제가 이제 CES를 보면서 이제 CES에서 한 매년 그 시즌 중반쯤에서 이제 대충 자기네들이 올해 다룰 큰 주제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AI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가장 화두가 됐었는데 특히나 챗 GPT 같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초고대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S 2023에서 처음 등장했던 웹 3.0과 메타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분야는 뭐 매년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CES 2023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봇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그테크라고 해서요. 농업과 기술이 만나서 하는 에그테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후테크, 그 다음에 스포츠테크 이런 분야들이 이제 빅테크 9에 들어간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자님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특히나 중요하게 소개해드릴 게 이제 가장 요즘 핫한 챗 GPT로 핫한 이제 초고대 AI부터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챗 GPT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챗 GPT가 뭐냐부터 이제 간단히 설명해드려야 될 건데 앞에 있는 챗은 이제 챗봇의 챗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카톡처럼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챗의 뜻이고 GPT는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포머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전에 학습된 생성 변환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종의 인공지능인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인데 사전에 방대한 데이터량을 학습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적정한 그 처리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값을 내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 딥러닝의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왜 화두가 되냐면은 오픈 AI라고 하는 일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그 비영리 재단이었었는데 이 오픈 AI에서 만든 GPT-3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사실 요 전 단계였던 이 GPT-3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초고대 AI의 시초가 되는 AI인데요. 파라미터라고 해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쓰는 가중치를 매기는 인간으로 치면 뇌에 있는 시냅스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1750억 개나 들어가는 막대한
파라미터를 지금 이 GPT-3가 처리를 해서 거의 뭐 인간의 뇌처럼 생각을 한다 할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화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챗 GPT가 그 GPT-3 한 3.5 정도 버전이라고 합니다. GPT-3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의 형태로 이제 챗봇의 형태로 이제 대중들한테 선보임으로써 지금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에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 사실 뭐 한 사람이 만든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제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이제 CEO, 오픈 AI CEO가 이제 주도가 돼서 만든데 이 샘 알트먼은 누구냐면은 이제 그 유명한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한 투자사의 CEO였어요. 근데 이제 샘 알트먼이라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오픈 AI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픈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로즈 AI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오픈인데. 네, 지금은 오픈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면서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뭐 나중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샘 알트먼의 어떤 그 이념에 맞춰서 AI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챗 GPT가 놀라운 거는 뭐 1억 명의 사실은 인간이 달라붙어서 이 챗 GPT를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어떤 힘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강화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인간이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갖고서 이만큼 똑똑해지게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자연스럽다라고 감탄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공지능 이러면은 물론 많이는 얘기되지만 아직은 또 영화상의 이야기가 그렇죠. 약간은 먼 미래 같기도 한데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무엇이나요? 사실 이 기존에도 챗 GPT 같은 챗봇 형태의 인공지능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뭐 저희 스마트폰에 보면 뭐 빅스모라든가 뭐 시리도 있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효용을 못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용성도 좀 적었지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컸어요. 뭐 저희한테 뭐 해줘 그러면 거의 그냥 정해진 답변식으로 혹은 잘 못 알아듣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챗 GPT가 놀라운 점은 뭐 똑똑한 것도 똑똑하지만 그럴싸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대답이 아니라 정말 인간처럼 대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웅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이나 했을 때 웅달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챗 GPT가 반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거는 좀 과거에 그런 어떤 챗봇이나 인공지능과 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메가 트렌드인 챗 GPT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 챗 GPT로 뭘 할 수 있는지 좀 연구해봐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써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연설문을 잠깐 한번 써보도록 시켰더니 연설문을 쫙 써온 걸 보고 이거 좀 쓸만한데 진짜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또 기업들도 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 챗 GPT 작년에 이게 한 11월 말쯤 나왔거든요. 11월 말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써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좀 써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뭔가 좀 한계가 느껴지나 했는데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럴수록 다양한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님 그러면 이거 지금 쓴다는 거는 그냥 그 챗 GPT를 그 오픈 AI 물론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픈 AI에 가시면은 챗 GPT를 시험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무료 사이트고요. 구글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가입을 하셔서 바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무료 사이트가 있고 최근에는 그거 유료 버전으로 한 달에 $20씩만 내면은 좀 더 이제 빠른 속도와 좀 버벅거림이 없는 그런 정도의 좀 서비스를 주겠다는 유료 버전도 나와서 그건 현재 미국 가입자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 반응 보면은 월 $20 내겠다 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좀 좋아서요. 한번 지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갖고 테스트 한번 써보시면은 접속자가 지금
월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글도 되나요? 한글도 되고요. 네, 영어도 되는데 기본은 영어가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한글을 번역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알아듣고 답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좀 대답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을 얻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한글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정말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럼 이제 챗GPT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써본 걸로 따지면은 일단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글쓰기예요. 얘는. 아 진짜요? 글을 막 써요. 혼자서 와. 글을 써요. 원하는 대로 뭐 소설, 연설문, 방송 대본, 요리 레시피, 블로그, 에세이, 뭐 면접용 답변, 와. 비즈니스 메일, 유튜브 스크립트까지 써줘요. 와. 대단하죠. 심지어는 표도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와 B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주면 표로 뚝딱 만들어줘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 소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챗GPT한테 뭐 소설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이지만은 AI와 인간의 사랑에 관한 소설을 한번 써줘. 그랬더니 갑자기 촥 쓰는 거예요. 진짜요? 물론 그 소설이 완벽하고 뭐 진짜 뭐 판명으로 될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지만은 뭐 저희가 흔히 하는 거였어요. AI가 있었고 그 AI를 개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AI에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 남자 개발자가 여자 AI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이걸 이러면 안 되라고 고민했지만은 이 난관을 뚫고 결국 둘은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러브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생각해내서 소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인공지능과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써줘. 그 말 한마디만 한 것뿐인데 실제로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낸 것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랑 스토리를 러브 스토리를 한번 써줘라 했더니 그것도 써준 거예요. 정말 인공지능 A와 인공지능 B가 있었는데 둘은 사랑에 빠졌고 그런데 그거를 보다 못한 인간 과학자가 이번에 인간 과학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과학자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랑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고서 결국 둘은 정말 초월한 정말 인공지능이랑 그 초월한 사랑을 해피엔딩 했다는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좀 획기적이다. 야,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뭐 소설도 그렇고 연설문도 그렇고 심지어 방송 대본까지 탁탁탁 써주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얘한테 부탁만 하면 유튜브 스크립트까지 착착착 써주는 시대가 왔으니 정말 편해진 거죠, 정말. 편해지니까 그만큼 더 좋은 곳에 이제 시간 여력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요. 네. 뭐 추천도 가능하고 아이디어 도출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2021년까지만 정보가 제공이 돼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나오는 최신 트렌드나 그거는 이제 구글 검색을 찾아라라고 이제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전까지의 정보나 어떤 그 새로운 추천물 같은 거는 좀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보 그렇구나. 검색을 우리는 다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젠 구글 안 가고 챗GPT한테 뭐 찾아줘 하면은 바로 착착착 정리해서 찾아주니까 구글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문법이라든가 어휘, 표현 등을 체크해주는 뭐 당연히 이제 영문법을 이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 she is a girl을 갖다가 뭐 she am a girl 이렇게 써서 체크해줘라면은 바로 고쳐준다. she is a girl이 맞다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나 뭐 영어 에세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쫙 이제 쓴 다음에 한번 요거 문법적으로 체크인 다음에 한번 오류 가져오면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촉촉촉촉.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선생님 없이 챗GPT하고 같이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코딩을 해줍니다. 코딩. 사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충격적이다 할 것 같은데 뭐 원하는 언어로 다 해준다. 파이썬이면 파이썬도 해주고 뭐 HTTP면 HTTP로 다 해주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함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죠.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의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블로그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코딩을 해줘 그러면 코드를 쫙 짜줘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다음 함수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은 비개발자가 보면 사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고 결과만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개발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시고서 정말 코드를 잘 짰네. 그래서 여기만 좀만 수정하면 좀 더 매끄러운 코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코드를 잘 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획기적이었고요. 업무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좋은 게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VBA라고 해서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코드가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워드에 보면 표에서 보면은 표에 뭐 색깔을 넣어줘라든가 뭐 굵은 글씨를 해줘라는 네. 그 기능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기능란들은 다 코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코드를 짜주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내가 이번에 워드 작성했는데 워드에 있는 모든 표를 갖다가 다 색깔 맨 윗칸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뭐 글씨는 고딕체로 만들고 싶어. 라는 걸 코드로 짜줘 하면 코드로 짜줘요. 네. 그럼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워드나 엑셀에 갖다 붙이면 그게 다 적용이 돼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워드나 엑셀에 들어다니면서 다 고치지 않아도 그 코드 하나 짜서 붙이기만 하면 다 수정이 되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웬만한 거 코드 짜기는 다 가능하고 또 재밌는 건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국어 동시 번역까지 되는데 한국어로 뭐 비즈니스 메일을 썼는데 이거를 영어와 일본어 동시에 번역해주면 동시에 번역을 쫙 해준다. 제가 몇 개 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챗 GPT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챗 GPT는 이렇게 오픈AI에서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착착착 해줍니다. 대화 상자 가능하고 정보 적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인간에 관한 짧은 스토리 써줘들이 먼저 다녀서 쫙 써준다. 소설을. 예, AI와 AI에 관한 요거 하나 썼는데 이렇게 쫙 그렇죠. 나온 쫙 나온 겁니다. 이 밑에 그 많은 글들이 쫙 있어요. 와. 이게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쓰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 제피의 저자님께서 네. 요 딱 그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나오는 그 시간도 되게 빨라요. 뭐 거의 한 줄에 한 1, 2초 정도. 그러니까 유료 버전이 이거보다 더 빠르다고 하고요. 와. 지금 무료 버전인데도 이거 다 하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와. 인간이 만약에 이 소설을 쓴다 그러면 1시간, 하루, 뭐 일주일이 걸려도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쫙 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페인 전통 요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그 어떤 메뉴가 있는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쫙 스페인 요리를 추천해 줍니다. 한글로 이렇게 쫙 나오는 예, 거예요? 한글로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뭐 파엘라도 있고 카르파초도 있고 그 중에서 뭐 파엘라에 대한 요리 방법을 알려주면 이렇게 재료와 요리 방법까지 쫙 알려주기 때문에 뭐 검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주니까 정말 편리할 수밖에 없고요. 구글이 떨만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이 문자를 좀 음성으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 뭐 없을까 추천해자면 쫙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CTS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쫙 추천해주고 그 중에서 난 무료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 없을까라고 하면은 무료로 또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해줍니다. 윈도우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 리눅스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다 못해 이건 뭐 정말 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얘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챗GPT를 그러니까 갖다가. 월 20불을 지불한다는 그렇죠. 거죠. 충분히 20불을 지불해서 더 똑똑하고 더 빠르다고 하면 누구라도 뭐 커피 2잔 안 먹으면 되니까 그 정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심지어는 챗GPT와 알파고 장단점을 표로 정리해줘 하면은 표로 정리해준다. 이렇게 챗GPT와 알파고의 장단점을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목적과 뭐 이제 어떤 학습 데이터가 있는지 진짜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해서 한계점까지 딱 표로.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 준다. 그럼 나는 이걸 쫙 긁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야. 번역이 필요하면은 요거 번역을 해서 파파고 같은데 번역 돌려서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장단점을 정리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표로 정리해 달라니까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되게 심각하다. 이거 회사에서 내가 할 일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거 논문이나 보고서나 책 쓸 때 이거 하나 정리하려고 그렇죠.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죠. 이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베껴온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하나 더 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청만 하면 그 밑에 더 넣어줘요 또. 이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딩도 이렇게 해줍니다. 홈페이지 블로그에 코딩을 해주면은 HTML 언어로 쫙 코딩해주고 CSS 언어로 쫙 해서 여기 보시면 커피 코드가 있죠. 카피 코드를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도 뭐 자유자재로 해주는 거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번역 기능에서 뭐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겨 미팅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이거를 영어와 일본어로 비즈니스 메일 작성자면 이렇게 일단 촛불 번역을 쫙 해줍니다.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정중한 말투로 번역을 해줘 했더니 정말 정중한 말투로 디플리오 정말 정중한 말투로 영어와 일본어 이거 만약에 사람한테 시켰다 그러면은 이거 맞는지 또 이제 영어 사전 찾아봐야 되고 이것도 검색도 해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하려면은 이건 단 3분, 1분도 안 걸리게 착착착 해줍니다. 야, 진짜
진짜 이런 세상이 오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챗 GPT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 책에도 보면은 예. 초거대 그 인공신경 예. 지능망,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챗 GPT.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인간의 뇌처럼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고, 이제 챗 GPT는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책에도 있지만은 이외에도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AI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림을 만들어내는 AI, 음악을 만들어내는 AI, 뭐 글을 쓰는 AI. 정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실 알파고 이후에 AI 혁명이라고 해서 큰 붐이 일었다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챗 GPT가 AI 붐에 다시 불을 지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 GPT가 거의 지금 모든 저희 한국 사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만능이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네. 한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지식엔 취약합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물어봐서 신사임당이 누구야라고 했더니 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 이거 신사임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야. 그래서 신사임당은 율곡의 어머니 아닌가라고 하면 율곡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식적인 지식이 좀 취약하고 아마 이게 한국어와 이제 영어의 또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어 좀 정보량이 영어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질문자가 강하게 주장하면 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 GPT는 어떤 연산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확률에 통해서 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에 이제 가중치를 둬서 요게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답을 줘야겠다는 식으로 답을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야 아니야라고 이제 만약에 강하게 주장하면은 처음에는 서울입니다라고 하다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움찔합니다.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저희도 인간도 뭔가 상대방이 강하게 막 주장하면 움찔하는 것처럼. 그래서 챗GPT도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도 진짜처럼 자연스럽게 해요. 이런 사실이 있었던가 확인되지 않는 거는 정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나 이미지는 현재로서 입출 여부가 테스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좀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거는 좀 보완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샘 알트만의 CEO는 향후에 동영상까지도 만들어내겠다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질까요? 이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줘 하면은 정말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 느끼는 게 진짜 뭔가 이렇게 산업의 큰 거대한 변화에 있어서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망할 것 같지도 않은 기업들이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그 기술의 발달이 빨리 변화하고 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이제 늦게 반응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구글도 넉넉히 있다가 한 방 당한 거거든요. 사실 이 챗 GPT는 구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 구글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구글보다 빨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이슈를 불러일으켰다는.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구글의 알파고도 그 전에 있던 IBM 왓슨보다 먼저 이슈를 선점해서 뜬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 성능적으로는 IBM 왓슨이 더 대단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 IT 업계에서는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챗GPT는 그런 면에서 좀 큰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이제 여기 보시면 신사임당은 누구의 어머니야 했더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야. 그래서 누구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율국의 어머니 아니야 했더니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로 이제 이런 어떤 지식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많이 보완해야 될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런 류의 대답들이 많아요. 아직은. 그래서 좀 그대로 쓰시기에는 좀 검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는 어디야 했더니 처음엔 서울입니다 해서 서울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산이겠네요. 라는 식으로 좀 얼버무리는 식으로 했는데, 몇 번 수정을 하다 보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서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했더니,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기원전 18세기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정말 없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치면은 정말 입 벌린 소리 너무 잘하는 그런 AI 같아서 정말 모르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 대답을 보면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서울은 기원전 18세기부터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챗 GPT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만은 이 한계는 곧 아마 계속 극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챗 GPT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요 다음에 나올 아마 올해 중에 나올 거라고 보는 GPT-4, 아까 GPT-3에서 올해 나와요? 예, 올해 이제 나올 거라고. 사실 한 상반기 중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샘 알트만 CEO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약간 이제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챗 GPT가 열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완벽을 위해서 더 나은 GPT-4를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T-3가 1750억 개의 시냅스 파라미터를 지금 장착하고 나왔는데 아마 GPT-4는 인간의 뇌에 버금가는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달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챗 GPT도 이 정도 수준인데 GPT-4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수준까지 갈까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는 뭐 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예.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조금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좀 멀었네. 그렇죠. 이거는 좀 사용되기 그렇네. 근데 오늘 물론 한계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예. 뭔가 이게 위협이 딱 되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뭔가 위협이 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거 진짜 뭐 될 것 같은데? 예.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전하고 좀 다른 분위기고요. 이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약간 그런 충격들을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고요. 사실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그건 바둑이 한정된 그거였으니까 뭐 바둑만 잘 놓지 딴 일을 할 수 있겠어라 하고 그런 어떤 좀 안심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챗GPT는 방금 보시면 정말 뭐 글을 쓰고 연산물을 쓰고 표를 만들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창작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뭐 그림, 글, 음악 이런 것들의 부분까지 다 지금 침범을 하고 있고 그래서 MS가 그 어마어마한 100억 불이라고 하시죠. 네, 그렇죠. 거의 1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그걸 투입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선점하겠다. 구글이 갖고 있는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선점해왔던 검색 시장을 이제는 MS가 가져오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아마 MS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미 못 투자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은 아마 MS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니까 저 구글하고 MS가 1, 2위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많죠. 이제 두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큰 흐름이 달라지는데 이제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다 인공지능에 이제 전폭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은 요 인공지능 챗GPT가 나옴으로 해서 또 한 축이 커지는 시장은 사실은 웹 3.0과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엔 웹 3.0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이나 어떤 그 인간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웹 3.0과 메타버스의 시장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을 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 그런 건가요? 이게 그 웹 3.0으로 가면 이게 약간 하나 건드리는 철학이 소유권. 그렇죠. 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맡으면 이 소유권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그렇죠. 이 소유권은 이제 사실 이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게 이제 웹 3.0의 어떤 기본 철학이잖아요. 거기 기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능형 웹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기술을 덧붙여갖고 정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는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소유권은 이용자한테도 있고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기업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한다면은 소유권은 이용자한테 있지만 관리는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웹 3.0에 대한 부분도 인공지능 확장에 따라서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게 오늘 저자님 책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정독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 인공지능과 웹 3.0을 따로따로는 이제 인터뷰도 하고 책은 읽었지만 이게 연결되는 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사실 뭐 그전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웹 3.0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기업에서 9만 명 정도 해고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9만 명 해고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였는데 일부는 이제 더 좋은 기업으로 또 스카우트되기도 하는데 또 일부는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제 IT 개발자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뭐 굳이 뭐 다른 데 재취업할 게 있어. 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서 창업을 하고 대부분 그 창업이 AI와 웹 3.0 창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이렇게 해고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주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좀 동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웹 3.0과 AI와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올해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좀 대박이 나는 기업들, 지금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뭐 우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온 기업들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관련된 웹 3.0 기업이나 메타버스 AI 기업들이 올해 미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들 기업들의 좀 행보를 유심히 보시면은 좀 IT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네요. 와, 그러면은 혹시 그 저자님께서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좀 어떤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국내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좀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통신 3사도 지금 다 초거대 AI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초거대 AI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IT 회사, 양대 포탈 회사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회사들을 좀 유심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회사도 좀 또 뜨고 있다고 해요. 로봇 회사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AI를 도입을 해서 로봇 회사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돼서 올해 좀 많이 좀 주가들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받으시면 경기 침체를 좀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챗 GPT 그 포가 또 나오면서 연말에 또 이렇게 이슈가 되면 커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들썩들썩하겠네요. 맞습니다.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네.